다중감각 경험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멀티라는 말이 있죠. 이게 다중이란 뜻이죠. 그래서 다중감각이 되고 다중감각 experience 경험은 이렇게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다중감각 경험은 그 다음에 복수 동사를 쓰고 있죠. 뭐뭐이다. 자, 뭐냐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다. 뭐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죠?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but으로 쓰여지게 되죠. yes은. 하지만 우리는 종종 얘 같은 경우에 take for granted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감각 경험은 우리 일상의 주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 다중감각 경험을 종종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어떨 때요? 우리의 감각이 작동할 때입니다. 어떻게 작동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또는 우리의 감각이 교정될 때입니다. 어떻게 교정될 때? 정상으로 교정될 때. 자, 어떻게 뭘로 정상으로 교정이 되냐면 예시이죠. 글래시스, 안경과 같은 보조 도구네요. 보조 도구로 정상으로 교정이 될 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말이 좀 어려워서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감각 경험. 그러니까 다중감각 경험을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 감각을 경험하는 거다, 그죠? 여러 감각, 그러니까 막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다? 굉장히 우리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만약에 맛을 못 본다든지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앞을 못 본다든지 하면 굉장히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다는 거,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진 않죠.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어떨 때 당연하게 여기냐면 우리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될 때? 만약에 내게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안경 같은 그런 보조 도구를 가지고, 그죠? 안경을 낀다든지 렌즈를 낀다든지 해가지고 정상으로 교정이 된다면, 그죠? 교정이 될 때 어떻게 된다?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안경 끼면 되는데 뭐, 렌즈 끼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교정이 되면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정이 됐을 때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기능한다. 그리고 감각이 교정된다. 여기에서 수동태가 왔네요. 교정이 되는 건 이거죠. 감각이 정상으로 교정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임에도 좀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이걸 실제로 느꼈는데 그냥 예를 들면 손가락에 뭐 하나 가시가 들어가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뭔가 먼지 같은 게 들어가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눈에 뭔가 먼지가 들어갔어.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그게 안 나와. 그러면 하루 종일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럼 그때 느끼는 거야. 아, 이게 안 들어간 상태가 얼마나 편한 거였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을 보면 하지만 자, 더 자세히, 더 가까이 클로저이니까 비교급이 되겠죠. 그래서 클로즈가 가까운이라고 하면 더 가까운이 되겠죠. 더 가까이 뭐 하는 것, 조사하는 것, 그죠? 그래서 살펴보는 것, 조사하는 것, 이게 주어가 되겠고 동사는 저 뒤에 있는 reveals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단수로 왔죠? 그래서 얘가 s가 붙어서 단수 동사를 써줬습니다. 자, 조사하는 것은 드러낸다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중간에 콤마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to any. 어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심지어, 그리고 가장, 더 most니까 최상급이죠. 가장 평범한 경험조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험에 대해서조차 더 자세히 보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심지어 가장 평범한 어떤 경험에 대해서조차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드러낸다,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놀라운 다중감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in which로 꾸며주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되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원래 문장은 왜 in이 왔냐면 in이 있고요. 이 부분, 이 다중감각 세계,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요 선행사 부분, 이 부분이 원래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다. 어디? 놀라운 다중감각 세계에이기 때문에 in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앞으로 빼면서 대명사 대신해서 위치로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대명사 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 둘을 앞으로 꺼낸 거죠. 그래서 in which we live, 이런 형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거였는데 얘 선행사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꺼내면서 얘를 꾸며주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앞으로 꺼내고 얘를 대신 쓴 위치랑 같이 앞으로 갔다. 그래서 in 위치가 되었다. 이런 구조가 되고, 그리고 in 위치는 뭘로 바꿀 수 있죠?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서 관계부사로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죠. 장소니까 where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where로 바꿀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되죠? in이 그냥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원래 in 위치였는데 위치만 앞으로 가서, 그죠? 앞으로 간 다음에 위치를 빼고 in은 원래 여기, 원래 자리인 여기에 남아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올 수가 있고, 자, 그럼 볼까요? 자, 심지어 가장 평범한 경험조차도,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이 아닐 때도 이 감각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세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겠죠? consider, 생각해봐라. 예시가 나오고요. 명령문이죠. 생각해봐라. 무엇을? regular meal, 그래서 일상의 식사, 그죠? 일상의 식사를 먹는 것이 되겠죠? 일상의 식사를 먹는 것에 대한 경험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일상의 식사를 하는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자, 처음에는 그것은, 자, 밥 먹는 거죠. 그것은 seem like 뭐죠?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자, 그것은 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 평범한 경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평범한 경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다? 감각의 융합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겠네요. 처음에 그냥 밥 먹는 걸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한 경험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잘 뜯어서 살펴보면 어떻다? 감각들의 퓨전이죠. 융합이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그런 감각이 융합된 그런 현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 단어인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처음에는 먹습니다. 뭘로 먹나요? 우리의 눈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죠? 그 다음에 비동사에 이렇게 PP 형태가 나와 있어서 노출되다라는 수동태가 됩니다. 뭐뭐에 노출되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노출됩니다. 뭐에 노출되냐면 수많은 감각 신호에 노출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많은 감각 신호에 노출됩니다. 자, 처음에는 눈으로 시작을 하는데 곧 어떻게 된다? 수많은 다른 감각 신호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수많은 감각 신호냐면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되어 있죠.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 이름은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경험이냐면 음식의 질감이라든지 텍스처,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감각 신호에 노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탁 메뉴가 나왔을 때 눈으로 탁 보고 와 맛있어 보인다 맛있겠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감각들이 추가가 되냐면 그 음식의 질감 보죠. 부드러운지 뭐 촉촉한지 바삭바삭한지 이런 거라든지 또 맛이 어떤지 냄새가 어떤지 이런 다양한 수많은 다양한 감각의 신호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다? there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 또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다가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어는 sounds가 되겠고 동사는 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까지가 다 주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만 먼저 해석을 해보면 소리는 우리의 먹는 경험에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죠. 소리가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인데 이제 어떤 소리인지를 자 이렇게 길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일단 뭐뭐에서 온다 그죠? 오는 소리예요. 근데 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스하고 and가 있겠죠? 그래서 A and B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스 A and B A랑 B 둘 다에서 오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뭐뭐에서 온다. A하고 B 둘 다에서 온다. 뭐가? 소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랑 뭐에서 오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분위기에서 오는 소리. 두 번째는 우리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에서 오는 소리랑 상호작용에서 오는 소리입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우리가 식사하는 분위기, 우리가 먹는 분위기. 역시 in 위치가 왔죠? 이것도 역시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원래 문장 뭐였다? 우리는 먹는다 하고 in 하고 위치가 원래 뭐였다? 요거죠. 그래서 원래 요런 문장이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꺼낸 겁니다. 앞으로 꺼내면서 그러면 얘가 앞으로 오면서 얘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거를 꾸며주기 위해서 얘를 대신해서 위치를 써주는 겁니다. 이게 명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대신 써주는 거죠. 나왔다. 그래서 얘가 문장에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얘를 꾸민다는 거 표시내기 위해서 얘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거를 그대로 남은 거를 따라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가 이동이 가능하다? 이 이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에 써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없애도 된다 라는 뜻이고 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where로도 바꿀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먹는 분위기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또 뭐 상호작용하는 것에서 나오는 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 뭐뭐와 상호작용을 하네요. 뭐랑 상호작용을 하냐면 두 가지랑 상호작용을 하네요. 다른 색깔로 이걸로 음식 그리고 도구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어떤 음식이냐면 씹는 것과 같은 음식 이렇게 되죠. 씹기 같은 음식이나 또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해석을 한 번 더 보면 자 아까 눈으로도 경험하고 질감, 맛, 냄새 같은 걸로도 많은 감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다? 우리가 먹는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씹는 거라든지 사용하는 도구라든지 그러니까 뭐 씹으면서 나는 소리 바삭바삭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그죠? 튀김 같은 거 먹을 때 그래서 바삭바삭한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포크 그죠? 포크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숟가락 같은 거 이런 도구에서 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나는 소리라든지 그죠? 분위기의 소리 뭐 거기에 있는 음악 소리라든지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소리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씹는 거 아니면 뭐 포크나 이런 것들의 도구에서 나는 그런 도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나는 그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다? 우리 일상에서 다중 감각이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고 있다. 다중 감각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런 놀라운 다중 감각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